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경희 기자가 2주 동안 휴가를 지금 떠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이채원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작가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작과 방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영화 프로그램 방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파업 세태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이 금융보호혁신국이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뱅킹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가장 큰 요인이었고 문제 해결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당국이 은행 파산 사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첫 소식으로 미국 작가조합의 파업이 벌써 두 번째 주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대부분이 제작과 방영에 차질을 빚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국 작가조합 WGA 총파업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제작의 방영이 중단이 되면서 헐리우드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워너브라더스 맥스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던 왕자의 게임 프리퀄 시리즈 세븐 킹덤의 기사의 제작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게임 시리즈 원작자 조지 R.R. 말틴이 블로그를 통해서 세븐 킹덤의 기사 작가실이 파업 기간 일시 폐쇄가 됐다고 밝힌 건데요. 또 다른 왕자의 게임 스피노프 시리즈 더 해지 나이트의 제작 역시 이번 파업으로 방영 일정이 불분명해졌습니다. 마틴은 더 해지 나이트 시리즈의 경우에는 지난 4월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고 또 영국에서 촬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현재 집필은 모두 마친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서 전폭적이고 완전하며 그리고 분명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컨텐츠와 또 이용자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도 크게 영향이 있을 듯합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네.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제작 중단입니다. 유명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제작자인 더퍼 브라더스는 SNS를 통해서 마지막 시즌의 제작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 시즌5는 내년 공개를 목표로 제작이 됐었지만 이번 파업의 여파로 공개일이 불분명해진 겁니다. 이 더퍼 브라더스는 기묘한 이야기 출연진 그리고 제작자들과 함께 새 시즌을 시작하게 돼서 기쁘지만 이번 파업 중에는 불가능하다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가 곧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해시태그 WGA Strong을 덧붙이면서 작가조합을 응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고 아주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작가 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선 WGA는 스튜디오들이 전통적인 영화나 TV쇼 제작에서 이 스트리밍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작가들의 임금을 삭감을 했고 그리고 모든 단계의 시리즈 작가들의 근무 조건이 악화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많은 작가들이 경력에 관계가 없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10년간 시리즈 예산은 급증을 했지만 네. 이들의 평균 임금은 감소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들의 첫 번째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이고요. WGA는 3년간 6%, 5%, 5% 인상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영화랑 TV 프로듀서 연합인 AMPTP는 4, 3, 2%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정 기간 특정 수의 작가를 프로그램 제작에 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WGA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AI 사용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WGA는 AI를 활용해서 신규 대본을 작성을 한다거나 작가들이 작업한 대본을 AI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각색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훈련을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AMPTP는 이를 거부하고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AI가 신규 대본도 네,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작가가 쓴 거를 또 수정도 하고 이게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갈수록 AI가 일자리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실제로 올해 초에 넷플릭스가 공개한 개화 소년 애니메이션 예고편에서 이 배경 화면을 모두 AI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또 엔딩 크레딧에도 예. AI가 배경 디자이너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애니메이션, 이 만화 영화 같은 거는 사실 AI가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이 빠르게 다가온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미래 직업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일자리 8,300만 개가 사라지고 와. 6,9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즉 일자리 1,400만 개가 사라지는 셈인데요. 네. 감소폭이 클 직군으로는 은행원, 그리고 티켓 판매원, 데이터 입력 사무원 등 기록 관리랑 행정직인데 향후 5년간 일자리 2,60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데이터 입력 사무직은 800만 개, 은행 창구 직원과 관련 사무직도 10년 이내에 약 40%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네. 내다봤습니다. CGV 영화관이 부에나파게도 있고 LA도 있잖아요. 부에나파게는 기계로 그 티켓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티켓을 살 수가 있는데 저는 기계 쪽으로 안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판매원 쪽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티켓을 뽑고 싶은데 하지만 추세는 점점 기계가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네요. 키오스크라는 거죠? 그게? 네네 키오스크. 네네 맞습니다. 네. 오 예. 근데 뭐 요새는 보면은 말입니다. 이 네. 맥도날드에 가도 예. 키오스크로 오더하게 네, 만들어 놨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람하고 이렇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는 뭐 노인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보통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다 키오스크 이렇게 맞습니다. 이용해서 다 그냥 오더하고 네, 네, 그냥 네. 자연스럽게 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잘못 나갈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젊은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네.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이제 AI로 인해서 직종도 위험하고 또 작가들의 임금도 줄어들었는데 이번 그 작가 조합이 파업한 거는 얼마 만에 지금 파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언제 있었어요? 네, 작가들이 마지막으로 파업에 나선 건 지난 2007년이었는데요. 2007년. 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이 100일 동안 할리우드가 중단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경제는 약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게임 원작자 마틴은 지금처럼 작가연합이 단합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 AMPTP는 유의미한 양보를 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15년 전이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았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캘리포니아주 최고은행 규제기관인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이 실리콘밸리의 은행 붕괴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기관의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서 더디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소셜미디어랑 모바일 뱅킹이 결합된 운영 방식에 비해서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느리다는 점을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은행 운영에 취약한 내부 요인이 많았지만 소셜미디어랑 디지털 뱅킹 기술 모두 예금 유출의 양과 속도를 가속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도 AI가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하기 전에 하루 만에 160억 달러 인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유동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9일 실리콘밸리 은행은 8시간 만에 420억 달러 예금 인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혹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당국이 은행이 어떤 종류의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평판이랑 홍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은행 경영진이랑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위험을 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은행 감독관에게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외환 거래 플랫폼인 온다의 수석시장 분석가 에드모야는 월가가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의 미래에 대해서 빠르게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네. 그리고 이어 더 많은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항상 은행 운영 위험이 높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당국은 은행의 위험과 잘못된 관리를 짚으면서도 금융보호혁신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중에는 연방 규제 당국이랑 더 잘 조율을 하고 5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빠르게 성장하는 은행에 적시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 더 잘 추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조치가 은행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은행에 대한 불안이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분석가 모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제한된 규제 변경으로 투자자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 대출 속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는데 규제를
개선하고 진행 속도를 높이려는 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도 은행 운영 속도에 인해서 은행에 대한 자본 요구 사항이 높아지면 이 대출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차 대조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든 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뭐 항상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죠. 은행도 이렇게까지 뭐 정말 무기력하게 이렇게 은행이 그냥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한번 예방 주사를 맞았으니까 모든 은행들이 아마 단도리를 단단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채원 기자였습니다.